저출산, 고령화 시대, 장수에 대한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매월 33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아니 이미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장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하다면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내용인데요. 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 340만원 꽂힌다. 오늘부터 시세 17억 주택도 대상이 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이 됐다. 집값이 떨어져도 지급급 평생 유지된다. 1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를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니까 12억 원이면 시세로는 17억 정도 된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받는 돈의 총액이 많아진다. 이번 총 대출한도 상향은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에 유익하다. 월 지급금 증가율은 시세 9억 원은 4%, 시세 10억 원은 15%, 시세 11억 원 또는 12억 원은 20% 수준으로 증가한다. 특히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돼 평생 동안 안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산시장이 오르락내리락 이런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은 모두 갚아야 합니까?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을 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다. 대출 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 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된다. 기존의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가입이 되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도 제대로 못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향후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문제. 주택연금은 집의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아직 가입자에게 있다. 담보 설정은 하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 설정자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개인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을 아직 갖고 있는 거라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라서 재산세를 내야 되는 게 맞죠. 재개발, 재건축 예정된 주택도 가능한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된다. 내용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은 추후에 주택의 철거 등 여러 가지 보상도 있을 것이고 이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입이 제한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전에 가입을 했을 때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강남집도 된대. 주택연금 대상 확대한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예시가 좀 있어가지고 요거까지만 읽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규 가입자의 총 대출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예시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만 65세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A 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 대출 한도는 4억 7,100만 원이었다. 연금형이라면 매월 246만 원을 수령하는 거고 5억 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 대출 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 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 똑같습니다. 시세 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B 고객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5억 6,500만 원으로 현재는 총 대출 한도 상한 5억 원을 제한을 받아 261만 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이 장수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쁘지 않다. 10월 12일부터 20% 상향 지급으로 진행 중인데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연금형과 일시 지급형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연금형을 받기 때문에 연금형 기준으로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1번 만 55세 부부 중에 1명 신청 가능하다. 2번 2주택자 이상 시에 3년 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3번 공시가 주택 가격에 따라서 매월 안정적인 수령액의 지급이 가능하다. 4번 담보물 이 주택의 지속 거주가 가능하다. 아까 기사에서는 이사를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담보물만 변경을 하면 지속 거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급이 된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해칭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안정적 배분으로 나의 노후를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는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효율적이고 이로운지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